진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펫카페, 오늘은 펫카페네요. 펫카페 창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펫카페는 그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펫카페는 반려동물과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반려동물과 교감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펫카페는 최근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창업자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펫샵하고 잠깐 좀 헷갈렸어요. 네,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네. 종류도 꽤 다양하다고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종류는 고양이 카페, 애견 카페, 아쿠아리움 카페, 특수동물 카페 등등입니다. 고양이 카페는 고양이를 테마로 한 카페로 고양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애견 카페는 개를 테마로 한 카페로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카페는 수족관을 테마로 한 카페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수동물 카페는 고양이나 강아지와 같은 일반적인 동물이 아닌 이색적인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카페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앵무새, 양, 라쿤, 미어캣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카페는 원주에서도 좀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펫카페, 현황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예, 한국의 펫 카페 수는 2018년 4,680개에서 2022년 6,950개로 43.3%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득 증가, 1인 가구 증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요인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펫카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놀아줄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펫카페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수영장, 놀이터, 산책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반려용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펫카페는 반려동물과 함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펫카페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펫카페 수가 상당하네요. 예. 2022년 작년 통계 6,950개. 예. 그렇다면 이 펫카페는 다른 창업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손님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인기가 있습니다. 손님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가 있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펫카페는 컨셉에 따라 손님들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도 있을까요? 자, 반려동물을 동반한 손님들은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손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적인 카페보다 좁은 타겟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펫카페를 창업할 때는 위생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손님들의 취향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다양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도 펫카페가 처음엔 잘 된 것 같더니 관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그런 카페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펫카페 창업 비용 또 한 달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예, 일반적으로 창업 비용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창업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포 임대료, 인테리어, 집기 및 기기 비용, 반려동물 구입 비용, 사료 및 용품, 인건비, 광고비, 운영비 등등입니다. 펫카페의 한 달 순수익은 펫카페의 규모, 위치, 그다음에 인테리어 운영 방식, 마케팅, 고객 수, 매출액 등으로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펫카페의 한 달 순수익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펫카페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예, 첫 번째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펫카페의 컨셉, 세 번째는 창업 비용과 운영 비용의 절감,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의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컨설턴트께서는 항상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창업하라고 늘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왜 취향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이제 펫카페를 해가지고 솔직히 어떤 사회적인 명성을 높이거나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종은 아니거든요, 이게. 또한 다른 창업들은 소비자가 구매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에 가면 내가 커피를 마시 누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따라서 물건을 잘 다루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건 자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펫카페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결국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펫카페 창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반려동물 주인의 고객과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다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정과 관심 다음에는 청경을 아닐까 싶어요. 반려동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해서 찾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펫카페의 컨셉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펫카페의 컨셉에서도 역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컨셉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고양이를 테마로 한 펫카페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활동량이 많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활동적인 반려견을 위한 놀이공간을 가진 펫카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펫카페의 컨셉을 확립할 때는 고객의 연령대와 관심사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하신 분들 보면 자신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동물 자체를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애정을 갖고 있지 않고는 하기가 힘든 그런 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예. 그만큼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좋아해야 되는 일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좀 보충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이 많은 지역이다. 그럼 어린이집과 같은 분위기의 펫카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커피를 좋아하는 고객이 많다면 카페와 같은 분위기의 펫카페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펫카페의 컨셉을 확립할 때는 고객의 예산도 고려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산이 적다면 소규모의 펫카페를 선택하는 게 좋고, 예산이 많다면 대규모의 펫카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펫카페의 컨셉을 확립할 때는 반려동물의 애정과 관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컨셉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창업 비용과 운영비 절감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창업 비용이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펫카페 운영비는 규모, 위치, 인테리어 운영 방식, 마케팅 고객수, 매출액 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펫카페 운영비는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펫카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렴한 인테리어를 내는 점포를 선택한다. 이게 좀 외지에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 인테리어를 하거나 저렴한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합니다. 세 번째는 중고 집기 및 기기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건비 절감을 직접 운영을 하고, 여섯 번째는 광고비를 절감하기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니까 아무래도 메뉴 선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또 주인이 드셔야 될 음식도 필요할 것이고, 또 반려견이나 반려묘 얘네가 또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하나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뭐 고양이 카페다 하면 고양이를 위한 간식과 장난감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활동량이 많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반려견 간식과 장난감을 따로 제공하는 것이죠. 또 펫카페의 메뉴를 정할 때 고객의 연령대와 관심사도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린이를 그러니까 동반한 고객이 많다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장난감 같은 것도 같이 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동물하고 그걸 갖다 놓는 겁니다. 또한 커피를 좋아하는 고객이 많다면 커피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여성분들이 고양이를 많이 데리고 키우잖아요. 고양이 장난감하고 고양이 그 사료 같은 것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예산이 자기가 적다 그러면 저렴한 간식과 장난감을 제공하는 것도 좋고, 예산이 많다면 고급스러운 간식과 장난감을 제가 매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들이 있습니까?
이걸 찾아봤더니 음료는 뭐 똑같습니다. 일반 카페요. 커피, 티, AD, 스무디, 주스. 그다음에 디저트는 케이크, 쿠키, 타르트, 빙수 이런 것도 있고요. 음식은 샌드위치, 샐러드, 파스타, 피자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견용품에는 간식, 장난감, 옷, 배변 패드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펫 카페마다 특색 있는 메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수영을 할 수 있는 펫카페, 강아지 미용실을 갖춘 펫카페, 강아지 교육을 제공하는 펫카페 등이 있습니다. 펫카페를 방문할 때 반려견의 건강을 고려해서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반려견과 다른 반려견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펫 카페 내 펫샵을 같이 하는 그런 건가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이렇게 메뉴판에 음료 이외에 그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거기서 갖고 노는 장난감을 다른 개한테 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문 장난감에 대해서는 또 이제 거기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펫카페 창업과 관련해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정리할까요? 펫카페는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을 증대할 수 있으며 컨셉에 따라 손님들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제공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적인 문제나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타겟층이 제한적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펫카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카페와 반려동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하는 창업자나 기업도 펫카페를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적인 문제나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하기가 적합합니다. 오늘은 펫카페 창업과 관련해서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